안녕하십니까. 박운탁TV 2021년 1월 19일 이슈 방담 235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 대행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월 20일 취임식을 대규모 안보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나 1월 20일 바이든 취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 대행 크리스토퍼 밀러가 DC에 있는 주 방위군 2만 5천 명에서 내부 위협에 관한 정보는 전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DC에 있는 2만 5천 명 주 방위군의 90%가 남성이고 보수주의자라서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1월 20일 어떤 극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어떤 상황이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1월 18일 미국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1776위원회가 건국의 가치를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연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여사는 몇 시간 전에 고별사를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헷갈립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하시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국방장관 대행 크리스토퍼 밀러가 1월 20일에 예정된 바이든의 취임을 대규모 안보 사건, A Large Security Event라고 불렀습니다. 1월 18일 현지 시각입니다. 미 국방성이 워싱턴 DC에 있는 주 방위군 지원에 관한 국방장관 대행 크리스토퍼 밀러의 성명이라는 제목의 긴급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의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안보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군사 지원으로서 국방성이 워싱턴 DC에 있는 주 방위군을 조사할 것이지만 내부 위협을 시사하는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수도 안보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조사는 의미 있는 안보 사건을 위한 법 집행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군대 참여의 범위가 독특하다. DC의 주 방위군 또한 그들이 DC에 도착하면 부가적 훈련을 제공하는데 만일 그들이 부적절한 것을 보거나 들으면 그들의 명령 계통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임무를 지원하는 FBI와 국가의 부름에 반응하고 신속하게 국가의 수도 근처에 산계한 2만 5천 주 방위군 모두에게 감사한다가 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명서에서 바이든의 취임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밀러는 내부 위협을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없으나 수도 방어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밀러는 군대의 참여 범위가 독특하고 국가 수도 지역에 전개된 주 방위군이 2만 5천 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부 위협이란 DC에 전개된 주 방위군 일부가 부적절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밀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으나 민주당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팍스뉴스에서 캡처해온 것인데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real.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Democratic Representative,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questions national guard ability, 주 방위군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Protect inauguration, 취임식을 방어할 주 방위군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it's 90% male. 주 방위군의 90%가 남성이고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편 트럼프가 임기 이틀을 남겨놓고 트럼프에게 자문하는 1776년 위원회가 월요일 건국의 아버지들의 원칙을 중심으로 미국인을 재통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건국 역사를 재조명하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임기 이틀을 남겨놓고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오늘날 미국인들은 미국의 역사 그리고 미국의 통치 방법에 관해서 깊게 분열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을 인종주의와 억압에 기초한 나라로 묘사하는 점증하는 추세의 와중에 트럼프의 임기 마지막 해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도 완벽하게 평등, 자유, 정의 그리고
하부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칙을 준수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에 담긴 원칙과 사상을 재조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 이전에는 어떠한 나라도 감히 그러한 진실을 정치의 공식적인 기초로 선언한 적이 없고 어떤 나라도 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이 보고서 저자들은 이 보고서 상당 부분을 미국의 건국 원칙에 대한 도전을 탐사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 도전의 일부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상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노예제 같은 역사를 다루고, 다른 도전은 진보주의 같은 더 현대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진화하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 또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전체주의 정부를 추구하는 파시스트와 공산주의 운동, 그리고 사회적 정의의 이름으로 특정 집단의 특권을 추구하는 현대 정체성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전술,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이름, 그리고 이러한 도전의 크기는 변화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람이 동등한 가치와 평등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동일한 어리석음에 집착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건국 원칙에서 벗어난 근대 정치 운동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많은 역사적 운동은 미국의 건국 원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북돋움으로써 성공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낙태, 여성의 참정권, 반공산주의, 시민권 운동, 그리고 프로라이프 무브먼트와 같은 위대한 개혁들은 미국의 헌법 아래에서 독립선언서의 원칙에 대한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 보고서는 썼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래 미국 시민에게 건국의 원칙과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인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애국적인 교육은 미국의 과거에 있는 오류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과 사랑으로 분명하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미국 역사를 바라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들은 교육이 아니라 여론 조작을 위해서 반미주의, 명예훼손, 그리고 검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비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역사학자 하워드 진과 퓰리처상을 수상한 1619 프로젝트가 학생들이 미국의 역사적 인물들의 인간성, 선량함, 그리고 혜택을 배우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 역사의 왜곡된 버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직한 연구와 역사적 진실을 짓밟는 역사적 수정주의는 오로지 조상이 지은 죄만 강조하고 체계적인 인종주의만 가르침으로써 미국인을 모욕한다고 이 보고서는 썼습니다. 다시 미국의 단결을 가져오려면 모두 미국인이 그들의 일상에서 작은 독재에 맞서야 한다고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위대성은 부인하고 오로지 미국의 죄만 떠들게 만드는 작은 독재에 맞서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진술했습니다. 오로지 국민이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776위원회의 이러한 보고서 발표는 트럼프의 연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지만 몇 시간 전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여사가 고별사를 발표했습니다. 끝까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트럼프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